11월 6일 목요일 국내 농구 배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맞으면서 4연승인데 오늘도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모비스랑 소노. 모비스는 직전 서울 삼성 상대로 92대 79로 이기고 왔고 워낙 천적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이제 안 들어가던 해먼즈의 야투가 최고점을 좀 찍으면서 경기를 쉽게 잡았습니다. 수비가 안 되는 니콜슨 상대로 페인트 존 공략도 좋았고 팀 야투도 58%나 될 만큼 전체적으로 다 야투율이 좋았기도 했지만 사실 모비스 가드들이 이제 압박 수비로 상대 턴오버 유발하면서 3쿼터에 8점으로 묶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노는 직전 정관장 상대로 78대 75로 지고 왔고 전반만 해도 쉽게 좀 진화했던 경기를 후반 이제 원 포지션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클러치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졌습니다. 나이트가 수비는 좀 꾸준하지만 공격에서 기복이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팀 득점이 캔바오하고 이정현의 야투에 의존하는 게 문제고 4번 자리 역시 올 시즌 새로 영입하기 전에는 내내 약점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올 시즌 1차전은 모비스가 80대 72로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양팀 가드들의 수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24초 다 쓰고 공격하는 이재도까지 지금 부상으로 없기 때문에 일단 다득점을 이건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모비스 이승현이 직전 경기에 경미한 이제 무릎 부상으로 한 경기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체력적으로 훨씬 더 플러스 됐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4번이 약간 소노 상대로 이승현이나 함지훈의 무난한 활약으로 좀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모비스 다 보겠습니다. 몹승의 모비스 마인 보고 다득점 보고 5승까지도 보겠습니다. 이정현이나 캔바우 야투가 막 잘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아마 모비스가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기 한전이랑 OK저축은행. 한국전력은 이제 직전 사마 상대로 3대1로 이기고 왔고 베논이 25득점, 공격 성공률 57%까지 57% 가까이 되면서 컨디션이 최상이기도 했고 김정호까지 16득점으로 공격력이 좋았기도 했지만 사실 공격이나 이제 리시브 둘 다 안 되던 아시아 쿼터 에디를 그래도 리시브는 가능한 서재독으로 좀 빠르게 교체했던 게 제일 큰 승리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한전이 직전 경기 이긴 거는. 그 다음에 이제 OK는 직전 현캐 상대로 3대1로 이기고 왔고 상대가 이제 주전 세터 황승빈이 빠지면서 이준엽으로 전체적인 토스가 흔들린 것도 있었고 옥전은 이제 차지하니 기대 이상으로 경기력이 너무 좋았죠. 하이볼까지 처리될 정도였고 공격 성공률 70%에 가까운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기를 했습니다. 아포짓 디미트로프 역시 레오 상대로 전혀 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강인까지 진정팀 상대로 아직 살아있는 폼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이제 맞대결 6번 중에 5승 1패로 한전이 워낙 옥저 상대로 강했습니다. 붙었을 때 옥저가 서브가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의 약점인 리시브 라인을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역시 정강인이 왔다곤 해도 서브에서는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보고 권영민 감독이 직전 경기처럼 에디만 좀 계속 고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한전이 역배인데 역배라도 충분히 좀 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논이 디미트로프에 비하면 훨씬 더 좋고 차제안의 최고점 경기가 두 경기 연속 이어진다고는 안 봅니다. 하승우의 토스 역시 제대 후에 지금 점점 호흡을 맞아가는 중입니다. 이거는 뭐 한전 쪽 다 보고 한전 승 보고 역배라도 승 보고 한전 프렘 보고 그래도 일방적인 경기보다는 5가까지도 가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득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 페퍼랑 GS 칼덱스. 페퍼는 직전 흥국 상대로 3대 0으로 이기고 왔고 아포짓 조이가 이제 처음 경기를 했는데 레오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락이 좋았습니다. 타점이면 타점, 뭐 파워면 파워, 백어택이면 백어택 뭐 못하는 게 없었고 하이볼까지 처리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뜩이나 시마무라가 이제 미들에서 국내 최고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이까지 더해지니 3대0 셧아웃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GS는 직전 도공 상대로 3대2로 지고 왔고 나름 이제 실바에게 몰빵 매고 안 하면서 전체적인 공격 분배는 이제 잘 됐지만 3경기 연속 풀세트였기 때문에 막판 집중력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레이나의 리시브가 흔들리긴 했지만 공격에서 자기 역할 충분히 해줬고 안예진이 그날 이제 감기 몸살로 없었는데도 김지원의 토스 역시 뭐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작년 맞대결은 3대3일 정도로 팽팽했는데 조이가 뭐 직전 경기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페퍼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원이 뭐 저번 경기도 의도적으로 좀 미드를 활용하면서 실바 몰빵을 좀 줄이긴 했지만 결국 클러치에서는 실바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 3경기 연속 풀세트를 갔기 때문에 1라운드긴 해도 체력적으로 실바가 힘들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계속 뭐 4일 휴식 간격으로 게임 많은데 실바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보고 뭐 레이나라는 변수가 있지만 리시브가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목적타 서브를 계속 때린다면 결국 찬스는 페퍼에게 계속 오지 않겠나 봅니다. 페퍼 다 보고 페퍼가 해외는 정배인데 뭐 국내에는 어떻게 줄지 모르겠네요. 페퍼 승부묘 페퍼의 폼이 최상이라도 근데 3경기 연속 셧아웃은 도저히 안 그려집니다. 이게 페퍼가 3대0 3대0 3대0은 도저히 안 그려지기 때문에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페퍼가 역배면 페퍼 프렌 보고 페퍼가 정배면 마에는 안 보고 다득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 이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축구 2입니다. 메가서랑 공화는 이제 메가서는 호주 리그 5위 팀이고 아챔 2에서는 1승 1무 1패로 2조 3위입니다. 홈에서 리그 경기 포함해서 올 시즌 패배 자체가 없고 알만한 선수로는 지동원이 이제 후보로 나오면서 공격 포인트도 올렸습니다. 아챔2에서도 뭐 주전 위주로 출전하고 있고 오늘 역시 5일 만의 경기라 뭐 크게 체력적인 이슈도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화는 지금 베트남 리그 팀이고 리그에서는 뭐 패배가 아예 없을 정도로 상위권인 팀이지만 오늘은 뭐 주전 골키퍼와 주전 수비수가 부상으로 결장 예정입니다. 10월 27일 맞대결 1차전에서 공안 홈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공안이 전반 선제골 넣고 이기나 했던 경기를 결국 후반 75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 먹히고 비겼는데 오늘은 뭐 메가서 홈이고 올 시즌 패배가 없던 만큼 최소 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메가서가. 그래서 결국 공안이 수비적으로 운영하다 직전 경기처럼 피지컬에서 밀리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골 정도 실점하며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메가서 승을 보고 메가 승가? 많아야
두 골이 나온다 보기에 지금 해외 기준이 3점이니까 한 2.5 줄 것 같은데 2.5라도 뭐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1무 볼게요. 기본적으로 피지컬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좀 양팀 수비적인 경기를 하다 막판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골 정도 실점하며 공안이 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포항이랑 템파인스인데 포항은 이제 직전 김천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포항 이제 본체인 오베르단이 3경기 만에 복귀하면서 공세에서 밸런스를 잡아줬고 교체로 들어온 주닝요가 프리킥 결승골을 터뜨리며 결국 이겼습니다. 근데 아챔2에서는 이제 풀 2군을 돌릴 정도로 크게 진심이 아닌 편이고 오늘 역시 로테이션 멤버로 나올 것이 좀 예상됩니다. 포항은. 그다음 이제 템파인스는 싱가포르 소속팀이고 H조에서 뭐 3승으로 조 1등입니다. 직전 포항전에서도 뭐 전반 15초 만에 골 넣고 90분 내내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박태하 감독이 이기는 게 목표고 뭐 다득점도 필요하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1군이 몇 명이나 나올까 의문입니다. 뭐 배당만 봐도 객관적인 전력 차에서는 포항의 승리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뭐 해외가 1.1이니까 국내도 뭐 1.01 이렇게 주겠죠. 근데 핸디슨까지는 포항이 힘들다고 봅니다. 뭐 마이너스 2 정도 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를 준다 해도 핸디는 프렌이 오히려 템파인스 쪽이 가져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승패를 패스하고 템파 프렌에 템파 2풀이겠죠. 그러면 템파 2풀에 3.5 기준점이면 당연히 저득점을 보겠습니다. 이거 템핀스가 직전 경기처럼 극단적인 수비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포항의 공격력 생각하면 이거 저득점이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다음 베이징이랑 타프. 베이징은 중국 슈퍼리그 이제 4위 팀이지만 아챔2에서는 2무 1패 2조 꼴찌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아챔 3경기 중에 총 8실점일 정도로 수비 라인이 심각하고 홈에서는 리그 경기 포함해 5경기 연속 실점 중입니다. 타프는 이제 홍콩 리그 팀이고 아챔에선 1승 1무 1패로 2위 팀입니다. 베이징이랑 비슷하죠. 3경기 총 7실점일 정도로 수비라인 문제가 심각하고 오늘은 주전 수비수까지 결장 예정입니다. 직접 맞대결 다프 홈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 다프가 역배였고 베이징과 아니 풀 전력이었는데도 오히려 다프가 유효 슈팅도 많고 경기력 자체도 더 좋았습니다. 이 경기 원정이라도 베이징이 워낙 수비가 불안한 편이기 때문에 다프가 득점을 기록한다 보고 다프 역시 주전 수비수 공백으로 실점할 거라 예상됩니다. 치고박는 경기가 될 것 같고 3.5 기준점인데 다득점을 보고 다득점과 아챔에서는 이거 중국 팀은 아무리 배당이 낮아도 도저히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 볼게요. 무 배당이 뭐 1.1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 보고 무면 당연히 뭐 프렌이 훨씬 더 좋아 보이겠죠. 한 2프렌 정도 줄 것 같은데 무에 타이퍼 프렌 보겠습니다. 그러고 저도 다득점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바툼이랑 카야인데 바툼은 이제 태국 리그 팀이고 아챔2에서는 1승 2패로 3위입니다. 리그 성적이 안 좋아서 태국 국대 감독이었던 이시 마스타다 감독을 새로 영입했고 리그에서 최근 첫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력만큼은 바툼이 좋은 편인데 태국 좀 특유의 고온 다습 기후 때문에 아침 원정팀들이 항상 좀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편이죠. 오늘은 주전 공격수와 수비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카야는 필리핀 리그 팀이고
리그 내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아챔에서는 3전 3패로 경쟁력 자체가 없습니다. 0골 7실점일 정도로 득점력도 심각하고 1승보다는 한 골이나 넣을 수 있을까 한 경기력입니다. 카야는. 직접 맞대결 카야 홈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로 바툼이 2대0으로 잡았습니다. 그때도 홈인데도 오히려 카야가 템백을 썼었는데 오늘은 원정이니만큼 당연히 템백을 쓴다 보고 바툼의 무난한 핸슨과 카의 득점은 아예 없다고 보기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이거 바툼 승 보고 당연히 바툼 핸슨 아마 2도 줄 것 같은데 2점 주면 2도 바툼 2연승 보겠습니다. 바툼 2승 보고 그 다음에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카야가 한 점도 못 넣지 않겠나, 한 골도 못 넣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